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충격, 판도라 상자, 기가 막혀, 한동훈 터졌으며 장해찬, 한동훈 추가 폭로.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여기에 국민의힘 당대표. 그런데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4.10 총선거, 물론 부정선거 대전제가 있지만 4.10 총선거 국민의힘 폭망의 주범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한동훈이가 63% 압승, 믿어지십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국민의힘 총선 백서, 여연, 일부 지역 여론조사 안에 한동훈 표 비례공천 10점 만점에 2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정훈 위원이 얼마나 찐 한동훈이었습니까? 총선하면서 완전히 돌변을 했지요.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가 지난 14일 마지막 회의에서 총선 백서 내용과 발간 시기를 내용을 최종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300여 쪽 분량의 총선 백서 초안에는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미고지와 또 비례대표 명단 번복 논란 등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일부 수도권 지역 출마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당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항의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며 확인을 해보니 일부 지역은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며 충격적인 당시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당시 여연 여론조사 예산 90억 원 중 일부 예산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의도 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론조사를 안 한 건 맞는다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 21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저조한 곳들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격전지를 대상으로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일부 호남과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한 시스템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특위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서 2점대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마자와 당직자 등 응답자 가운데 언론인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특위와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불발에 대한 아쉬움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는 1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최고위원 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간 여부를 결정하면 백서는 이르면 8월 중순 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에 대해 전희옥 전 의원이 소상하게 재평가를 했습니다. 한도라의 상자 열리나. 놀랍네요. 총선 때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를 일부 후보에게 알려주지 않아 말이 많았죠. 그런데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험한 전쟁터 밀어놓고 통신 끊어버린 거죠. 여조 예산 90억 원 중 일부는 집행도 안 됐다? 그런데 출마도 하지 않은 한동훈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비례대표는 비리 선정인 거죠. 10점 만점에 2점이라니요. 이게 공당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한동훈 측 이 지하고 경률이고 정력이고 또 실드 치나요? 사실대로 진실대로 담긴 총선 백서라면 절대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역적됩니다. 한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리네요. 자, 장해찬 추가 폭로 시사, 한동훈 의혹 상황 보면서 결정하겠다. 지금 장해찬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격해도 한동훈이가 고소고발을 못하지요. 팩트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제기했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언론에 오픈한 것 이상을 새롭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은 저에게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며 흘러가는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시사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에서 수사 부서 배당이 되고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진행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전대가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가 됐는데 이 논란을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만약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에게 참고인으로 요청이 온다면 당연히 정해진 절차에는 또 순응해서 잘 따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 전 최고위원은 제가 전당대회 기간에 제기했던 의혹들보다 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추가로 의혹을 제기할지 저도 고민과 숙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권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를 두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 조국 전 장관 때 조족조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트위터에 남긴 말과 최근에 말이 막 반대니까 그럼 이제는 한이 되는 건가요? 라고 비판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어 왜냐하면 2022년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 사면한다라고 인터뷰한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때도 나는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반대했건 말건 책임지고 총대 메고 그때 사면 기자회견 하신 분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복권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있긴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만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들을 덮을 수 있고 본인의 주목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정치적 계산도 뒤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만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국 이슈를 잡아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정치적으로 흔들리거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선은 유지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하나의 전가의 보도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탁탁 깝니까? 그러니 한동훈 얼마나 멍청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 늘 강조드립니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잘 되길 바랍니다. 또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걸고 넘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